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아마존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현재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제가 처음 아마존을 매수했을 그 이유가 그대로인지 아니면 사라졌는지 분석하면서 오늘 아마존을 매도할지 더 가져갈지 결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마존의 차트를 봐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34% 하락했고 주가는 20년 6월 주가로 돌아갔습니다. 2년 전으로 되돌아간 건데요. 아마존 주주분들 대부분은 전부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지금 물려있고요. 아마존의 주가를 1년봉으로 봐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상장 이후 연봉 기준으로 하락 마감한 적이 딱 4번 있습니다. IT 버블 당시 1999년과 2000년, 그리고 2004년, 마지막으로 2021년입니다. 리만 브라더스나 미중 갈등 속에서도 꾸준히 올랐다는 말인데요. 현재는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아마존 위기설까지 나오는 가운데 아마존을 계속 들고 갈지, 추미할지, 손절할지 확실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마존은 어닝 미스가 나왔습니다. 리비안 때문에 크게 하락했지만 리비안을 제외하고도 예상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 이후 7년 만에 분기 실적에서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코로나19가 회복되면서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을 찾기 시작하면서입니다. 또한 기름값, 인건비, 노조, 투자 비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유통기업 아마존은 항공기와 배송 트럭을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공급망 문제로 항공기를 직접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분기에 미국 디젤 연료 가격이 40% 이상 상승하면서 아마존한테 큰 타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풀타임 근로자 수만 16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기업입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1달러만 올라도 엄청나게 상승하는데 최근 아마존 노조가 설립돼서 아마존이 최저임금을 15에서 18달러로 올렸는데도 노동자들이 계속 올려달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코로나19 초기에 물류센터와 배송 인프라를 크게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지었는지 지금은 창고 공간이 남아돌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올해 안에 이런 비효율성을 해결해야 좋은 실적을 보일 수 있다고 월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거의 독점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 가격을 4년 만에 상승시키면서 가격 결정력이 있는 회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독 서비스는 현재 모든 기업들이 하고 싶어하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매출과 더불어 꾸준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아마존 프라임 가격을 13달러에서 15달러로 올렸습니다. 다만 분석가들은 이러한 가격 인상이 오히려 아마존의 고객 충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이렇게 심한데 고작 2달러만 상승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아마존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 충성도 확보를 위해 인플레가 심하지만 가격을 최대한 안 올린 것이죠. 그리고 컨퍼런스 콜을 보면 아마존 프라임 회원은 매분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마존 실적 발표 후 각 기관들에서 발표한 아마존 타겟 주가입니다. 보시면 모든 기관에서 타겟 주가를 낮췄습니다. 모든 기관들의 타겟 주가를 더해서 평균을 계산해오면 3,733달러가 나옵니다. 지금 주가보다 50% 상승 가능한 주가입니다. 참고로 기관들의 평균 타겟 주가는 1년 뒤 예상 주가이므로 아마존의 1년 뒤 예상 주가가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활동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아마존이 007 시리즈 제작사인 MGM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과 대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은 처음 보는데 한국의 로스트 아크가 아마존 게임스를 통해 외국에 배급됐고 크게 흥행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실적 발표 때 이 내용을 아마존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이 세계에서도 먹히다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그리고 아마존의 인공지능 플랫폼 아마존 알렉사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시장에서도 아마존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텔라닥의 가장 큰 경쟁자였던 아마존 케어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전역에서 연중무휴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아마존의 배송 서비스를 사용해서 약도 언제든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마존은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한테 묻혀있지만 블루 오리진도 있습니다.
테슬라도 스페이스X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블루 오리진도 아마존과 크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근 아마존이 블루 오리진과 함께 카이퍼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스타링크처럼 저궤도에 3236개의 위성을 배치해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스타링크가 하는 거랑 비슷한 것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스페이스X처럼 우주여행 산업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최대 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오비탈 리프라는 우주정거장을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10년 안에 이 우주정거장을 상업화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우주공장을 지을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제프 베이조스는 최근 중공업 관련 공장을 우주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공장이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변화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지구는 거주지로 깨끗하게 남기고 필요한 물건을 우주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존이 우주공장을 만들고 거기에 물건을 생산할 수 있다는 소리죠. 아마존 클라우드는 세계 1위 클라우드인 만큼 잘 나가고 있지만 최근에 더 대단한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바로 며칠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AWS는 미국 안보국에 100억 달러 클라우드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원래 작년에 AWS가 수주됐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이의제기해서 다시 수주를 검토했고 결국 다시 AWS로 돌아가며 클라우드 시장 1위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중요 기관이나 보안 기관들은 한번 수주하게 되면 계속 같은 기업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보 유출도 있고 보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안성과 기술력이 입증돼서 미국 안보국에 수주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다른 주요 기관들이나 다른 나라 정보기관들에서 아마존 클라우드를 선정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앞으로 로봇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최근 테슬라 실적 발표 당시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는 전기차보다 로봇이 더 가치 있을 것이라 말했고 캐시 우드 또한 테슬라 보세 가치가 더 커질 것이라면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4,600달러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로봇 시장에 아마존은 이미 진출해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공장 자동화에 엄청나게 투자했고 로보틱스, 인공지능 사업부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로봇 배송도 시작했고 가정용 로봇도 출시했으며 로봇 관련 특허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로봇 관련해서 빠르게 시작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물류 사업을 아마존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류는 자동화하기 편하기 때문에 로봇 도입이 아주 빠릅니다. 국제로봇연맹 집계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로봇 판매 대수 중 34%가 물류나 운송 관련 로봇이었습니다. 이렇듯 아마존은 계속해서 물류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자체 로봇 개발 연구소, 제조 설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계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35만 대의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말하길 지금까지 로봇은 인간만큼 작업을 할 수 없기에 사람을 고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로봇이 다 할 것이다라면서 로봇에 대한 미래를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은 보시다시피 빅테크들 중 가장 많은 매출을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캐시카우인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미래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캐시카우인 클라우드 산업도 전세계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우주, AI, 게임, 로봇, 드론,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을 실제로 투자하고 있고 대부분 상업화에 성공했습니다. 리비안에 대해서 아마존이 투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전기차 점유율이 10%도 안 되기 때문에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 리비안이 큰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 생각하고 투자한 것이죠. 아마존의 카펙스, 즉 투자 규모가 2020년 코로나 때부터 급격히 증가해서 작년에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높은 수치를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공장을 짓거나 비행기를 사는 등 투자도 많이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벌은 많은 현금을 앞서 말한 미래 산업에 많이 투자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마존은 많은 투자를 한 상태에서 리오프닝이 되고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어닝미스가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투자를 줄이지 않고 계속 높은 값을 유지한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 계속 투자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PER을 보면 다른 빅테크들과 달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애플이 25인 반면에 2배 이상인 5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아마존의 PER이 높을까요? 바로 아래 보시면 R&D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셨던 카펙스 비용이 많은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R&D나 카펙스 모두 기업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돈인데 재무제표상으로는 이런 지출이 많을수록 PER이 높아집니다.
순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EPS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른 빅테크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다른 빅테크들과 달리 순이익이 많이 적습니다. 하지만 적은 이유는 바로 연구 비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연구 비용이 다른 빅테크들과 달리 월등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순이익이 감소하는 것이죠. 이것이 PER이 반영됐기 때문에 아마존의 PER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존은 PER이 높기 때문에 고평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존을 꽤 들고 있는 주주로서 지금까지 분석해서 내린 결론은 그대로 보유하자입니다. 매도할 이유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앞서 보셨다시피 빅테크 기업들 중 수치상으로 누구보다 크게 미래 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결과는 실적 발표해보면 자세히 적혀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즈니스 활동입니다. 리비안이 고점 대비 80% 이상 하락했지만 아마존은 팔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아직도 시장이고 아직 전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10%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태생부터가 전기차인 회사들이 실제 양산에 성공해서 팔고 있는 회사는 전세계 손에 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외에는 딱히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회사들보다 시총이 낮은 이유는 앞으로의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시총이 엄청 낮아지긴 했지만 루시드나 리비안 모두 미래에는 전기차 시장에서 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아마존은 보고 있기에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마존의 배송 트럭과 결합시켜 시너지도 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아마존은 우주산업, 헬스케어, AI, 클라우드, 게임, OTT, 드론, 로봇 등 너무 많은 부분에 투자해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연구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만큼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것이고 곧 20대1 주식 분할도 하는 아마존입니다. 주가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는 아마존의 최악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맞을 거를 미리 다 맞고 지금까지 투자한 연구비와 엄청난 매출로 다시 한번 큰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 주주이지만 현재 시장 상황도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현금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기에 정말로 아마존한테 안 좋은 모습이 보인다면 비중을 줄일 생각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이라면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실제 지표로도 확인해보니 잘 진행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어닝미스가 나면 아무리 좋은 주식들도 크게 하락하는 시장입니다. 이럴 때 그냥 뉴스만 달랑 보고 매도해야지 하지 마시고 각자 종목들의 실적 발표 사이트도 들어가서 분석하고 여러 지표들을 분석해보면서 확실히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분석이 100% 맞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처음 아마존을 매수한 이유가 없어지지 않았기에 그대로 들고 갈 것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내가 처음 아마존을 매수했던 이유가 그대로인지 아니면 사라졌는지 꼭 한번 분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FOMC 발표도 있고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도 있어 역시나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기업의 가치가 굳건하면 하루하루 그 기업의 주가에 흔들리지 마시고 먼 미래를 보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